에서는 뭐 해야 돼? 띄웠어. 그렇지. 사람들이 안 간 거야. 뭐 하고 싶었을까? 도약을 하고 싶었을 거야. 왜냐면 물론 소원을 달에게 이야기를 해. 내가 뭐 하겠다? 이 생각이야. 향각에 고려하여다. 안녕하십니까. 브레인밸리에서 상상고 국어를 담당하는 돌직구 국어 김진욱입니다. 여러분 43기 상상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상고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상상고는 천재박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다른 자사고와는 달리 외부 어떤 교재 없이 그 교과서만 가지고 천재박 교과서만을 가지고 학교 시험이라든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1, 그리고 2022년도까지 단 한 번도 외부 교재를 쓴 적은 없습니다. 물론 2018년도랑 2019년도에는 학교 시험에서 뭐 중간고사나 또는 기말고사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출제되기는 했었습니다. 뭐 3학년 6월달 모의고사 몇 년도 6월달 모의고사, 뭐 3학년 몇 년도 9월달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정해져서 실제 학교 시험 중간고사에 또는 기말고사에 출제가 되었죠. 하지만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지금까지는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외부 어떤 교재도 사용하지 않고 모의고사 문제도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외부 작품이 출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작품은 당연히 출제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외부 작품은 외부 문항이죠. 외부 문항은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문항이 출제가 된다면 오지선다형으로 봤을 때 5개의 작품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문항이 출제가 되면 10개의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상상고 국어 평균 점수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죠. 그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가 매우 좁습니다. 이렇게 매우 표준 점수가 좁다는 것은 등급 간의 학생의 어떤 비율이 학생들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촘촘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문항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두 문항을 차지하는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22년도 상상고 1학년 국어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문법이죠. 그죠? 맞습니다. 당장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어문과 그리고 어문의 변동, 쉽게 말해서 어문의 어떤 개념과 어문 변동이 시험 범위에 포함될 것이며,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포함될 겁니다. 한글 맞춤법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그 원리에 적합한 다양한 어떤 사례. 자, 그리고 2학기 때는 중세국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법 요소, 다시 말하면 피도 표현, 뭐 높임 표현 또는 시제 표현, 인용 표현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시가 있습니다. 현대시는 당연히 시적 화자의 태도를 다루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며, 그리고 그 시어 속에 담겨 있는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어떤 행동, 행위 속에 담겨 있는 함의, 다시 말하면 함축적 의미가 뭐냐. 그리고 특정한 또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에 담겨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 그리고 서술자의 어떤 태도, 서술자의 어떤 위치에서 작품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라, 작품을 감상하라 라고 하는 문제 유형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문항은 수능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게 바로 외부 문항이죠. 그죠? 그죠?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됩니다. 현대시와 관련해서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슷한 작품을 고른다든지, 또는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와 유사한 작품을 고른다든지,
일단은 소설 속에서 또 다른 외부 작품인 소설을 주고 두 작품 간의 서로 공통점 또는 차이점 등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학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죠? 일단 가장 먼저 문법 공부를 해야 되겠죠? 1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고등국어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은 일단 의문 파트가 있고 단어 파트가 있으며 그리고 문장의 파트가 있고 그리고 문법 요소의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고전 문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을 한 것은 현대 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현대 문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개념을 완벽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입니다. 일단 문학에 대한 정확한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정확한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외부 작품, 외부 문학 얘기를 했었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정확한 방법을 익힌다면 외부 문학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선생님은 현대시를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이렇게 감상하더라? 현대소설을 감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래. 현대수필을 감상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래. 라고 정확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우리 아이들이 외부 작품이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얼마 전에 42기 아이들이죠. 지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린 자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2023학년도 수능의 문제와 올해 2022년도 상상고 문학시험지 두 개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물론 2022년도 상상고 문학은 41기 아이들이겠죠. 지금 2학년 아이들이고 지금 이제 3학년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걔네들 시험지랑 실제 수능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일치할까요? 작품의 내용만 다를 뿐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현대시에서 다루는 요소 똑같습니다. 현대소설에서 다루는 요소 똑같습니다. 현대수필에서 다루는 요소 똑같습니다. 고전시가에서 다루는 요소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학부모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신 공부랑 모의고사 공부랑 수능 공부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라고 제일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국 학교 내신 공부가 곧 수능에 대한 공부다. 학교 내신 공부가 곧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상상고 문제 유형이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러한 요소들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내신에 대한 준비도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도 수능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고등국어 초석을 지금 이 시간에 다져두는 겁니다. 올 한 해 1학년이죠. 그렇죠? 42기 학생들입니다. 42기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어느 정도 들은지 아십니까? 중복 학생 수 하나 없이 160명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1학년 평균 전체가 336명, 340명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160명이면 전체 학생 수의 한 45%에서 47%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교생의 47%에서 45%가 저의 수업을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자부합니다. 상상고 내신 문제 유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상상고 내신 문제의 유형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면 그거 2019년도 너희 학교 몇 번 문항이야? 그거 중간고사에서 나왔는데 그거 너희 선생님이 이런
의도에 의해서 문제를 출제해서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16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43기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도 저와 함께 겨울방학 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등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을 정확하게 다져서 우리 아이들이 국어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돌직구 국어가 기필코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